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부자 관계가 좋지 않게끔 이간질하고 부추기던 동서까지 더해 아주 심란했었죠. 아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너랑 내 남편 너무 야망이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다. 하는 식당 일이라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곳에 비하면 한참은 작잖니? 야망이 있으면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든지 아님 가게를 물려달라고 하든지 운이라도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째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건 내 장남 아니라 막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하구나. 하지만 남편 나름도 밑에서부터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요.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을 수야 있겠지만 당일 저희 나름 운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답니다. 혼자 배워야 자기께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나한테 도와달라, 조언 좀 해달라 말하면 내 노하우 다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릴까? 아직도 지 애미 죽은 걸로 나 원망 중이라니? 내가 식당 일로 해외 방문 중이었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애비 피할 거냐고 좀 물어봐라. 아버님한테 아직까지 원망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식당 일하면서 배워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아버님한테 요청을 드린 건 없겠지만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요즘 몸도 노쇠해져서 나도 언제 훅 가버릴지 모르겠다 싶은데 하나뿐인 장남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엄한 곳을 헤매고 있으니 내 속이 편하겠어? 그러지 말고 아가, 네가 말을 좀 잘해서 내 식당 좀 물려받으라고 해보렴. 막내 며느리며 지들한테 물려주면 잘할 수 있다면서 비싼 선물에 뭐에 자꾸 주는데 이건 뭐 주겠다고 해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구나. 그이가 아버님 식당 물려받고 종사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뭐 하고 싶은지를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서요. 좋은 말씀 전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가업은 아들이 이어받아야 하는 법이야. 애비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이나마 잘 꾸리고 있는 거 기특도 하고 지 애비한테 화났다고 기별 한 번 없는 것도 고집으로 보일 때 잘하라고 전해주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요. 남편, 나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또 당신한테 잔소리했어? 그냥 동생한테 사업을 물려주지. 왜 자꾸 귀찮게 하신대? 아빠 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안 두는 분이시잖아. 진정하고 내 얘기 차분하게 들어봐. 어머님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시고 그날 밤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안 돌아온 거 당신이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아버님 나름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 아냐, 그랬으면 바로 내가 알아차렸지. 사실 얼마 전에 당신 몰래 아버님 댁에 방문한 적 있었거든. 식당에서 요리한 거 좀 챙겨서 드시라고. 나도 알고는 있어. 당신이 몰래 아빠랑 자꾸 친하게 지내는 거. 난 아빠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어. 당신도 친하게 지내는 거 그만해. 아버님 뵙는 게 식당 물려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드리다가 알게 된 건데 어머님한테 쓰신 편지가 있더라고.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쓴 내용 같은데 읽고 나 눈물 났잖아. 아빠가 그럴 사람 아닌데? 바늘로 찔러도 피 대신 가게 양념 나올 정도로 요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빠야. 안 그래도 당신 못 믿을까봐 찍어놨어. 아버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부자관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그래도 바로 엄마 아프다는데 해외에서 귀국 안 한 건 용서가 안 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 부양하려면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잖아. 어머님 마지막이실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돌아오셨을 거야. 다만 우리한테는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지. 심란하네. 그래서 말인데 동선애가 아버님한테 자꾸 환심 사려고 하고 사업 물려받으려는 거 이대로 두고만 볼 생각이야? 갑자기 왜 동생 얘기로 먼저? 식당 일에 관심 없던 동서가 비싼 선물까지 해가면서 아버님 사업 자꾸 탐내는 게 이상하잖아. 서방님도 나름 운영하는 사업 있다면서 돈 잘 번다 맨날 자랑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건실한 사업이라면 남한테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항상 들을 때마다
뭐 어려운 말은 늘어놓기만 하는데 순사기꾼 같더라. 당신이 아버님 사업에 관심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동선애가 우리한테 뭐 속이는 거 있으면 그건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 얘기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동생이 자기 사업체 탄탄대로라면서 SNS에 늘 자랑질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막상 보면 렌탈한 차라든가 다른 사람 차량 앞에서 찍은 식으로 다 거짓부렁이었잖아. 동생이랑 어울리던 사람 중에 내 지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투자하랍시고 수익률 200% 보장 어쩌고 하면서 꿀 발린 소리만 해대는 게 영 이상하다더라. 그건 뭐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사기네. 동서도 이거 알고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빠 사업 자꾸 탐내는 거 생각하면 뭐 동생한테 협조하는 건 맞겠지? 그럼 나도 동서한테서 뭐 없나 한번 알아는 볼게. 동서,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안 바쁘면 나랑 얘기 좀 할까? 왜 그러세요? 수익률 끝내준다는 서방님 사업 얘기 말인데 200%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어차피 일반인은 설명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남편이나 나 같은 전문가들도 입적 벌어질 정도로 어려운 아이템이라. 적어도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동선애가 요즘 아버님 식당에 관심 가지는 거 알고 있거든? 그게 뭐 어때서요, 형님? 사업이라는 게 원래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아버님 식당이라는 거 뭐 아주버님한테 물려준다고 확정난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거 있나요? 그야 맞는 말이다만 서방님 사업 망하면 우리 모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남의 돈 끌었으면서 달콤한 말 해대는 거 보통은 사기꾼들이 하는 레파토리잖아. 봐봐요. 이럴까봐 내가 형님한테 뭐 믿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전문가 가르치려 드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식당일 말고는 문외한이시면 사기꾼이니 뭐니 판별하는 안목 정도는 기르셔야죠. 나 대학 다닐 때 경영학 수업도 듣고 나름 공부 많이 했어. 전문적인 용어 나와도 어려울 거 없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아니요. 지금 형님이 저 대하는 태도 보니까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사과할게. 그럼 설명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긴요? 형님네는 그냥 평생 그렇게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사시면 되죠. 말이 심하네 동서. 그래도 내가 사과까지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러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지려고 하네. 좋은 기회를 줘도 제 발로 걷어차는데 그래도 오구오구 하면서 떠먹여 드릴까요? 형님이 아버님 식당 욕심내서 저 견제하는 거 훤히 다 보이거든요. 말했지. 나는 식당 관심 없다니까. 남편이랑 나 충분히 벌 만큼 벌면서 만족하고 있어. 누구랑은 다르게 식당 찾아주는 분들 신뢰로 대하고 있고. 아버님한테 비싼 선물도 못하는 한심한 며느리면서 뭐 그렇게 입을 털어대실까요? 욕심 내려놓으시고 제발 분수에 맞게 사세요. 저번 만날 때 저희 부부 비싼 차 타고 나타나니까 어디서 났냐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거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대체 언제까지 자격지심 느끼실 건데요? 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어디서 났냐 물어봤던 건 맨날 비싼 차 샀다고 해놓고 렌탈이거나 다른 사람 차거나 하는 식으로 기만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걸 시기 질투라고 하면 범죄자 신문하는 경찰이 제일 시기 질투심 강한 사람이겠다? 개떡 같은 비유 아주 잘 들었네요. 형님이랑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말을 마세요. 이런 쉬운 비유도 이해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업 투자하라고 설득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나랑 남편은 그냥 동선의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을게. 맘대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 있을 거니까. 앞으로 손 벌리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평생 거지같이 사세요. 제발요. 뭔가 좀 캐모를라 치면 발끈부터 하는 동서. 저와 남편을 비롯해 아버님까지도 사기를 치려는 게 훤히 보였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로 맘먹었습니다. 아버님, 동서 일로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동서며 서방님이며 사람들 투자하라면서 끌어모으는 거 순사기 같아서요. 그건 또 어떻게 알게 됐니? 남편 나름도 조사해본 게 있고 저도 동서 추궁을 해봤는데 말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혹시 동서 내외 이상한 거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내가 식당 운영만 50년을 넘게 한 사람이야.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이라면 애들 하는 얘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아버님이 알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그럼 왜 이제까지 식당 동서내외한테 물려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그냥 갈 마당이 되니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싶어서 그런다. 어차피 아들은 내 가게에 관심도 없고 둘째 며느리가 관심 가져주니 그걸로 기뻤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버님, 제가 감히 충고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버님은 이대로 그이랑 관계 끊은 채로 계속 지내셔도 정말 좋으세요? 솔직하게 그이랑 터놓고 말해보시고 서로 묵은 감정 있으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나름도 그이한테 원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사업 인순이 뭐니 그런 얘기 없이 부자 관계부터 회복을 좀 하셨으면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냐? 지 애미 식당 일 때문에 버린 못난 애빈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만간 아버님 찾아뵐게요. 제가 주선해볼 테니까 지금 저한테 하신 것처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안 그래도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유서까지 작성하려던 참이었다. 에이, 유서란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부자간에 있던 오해와 앙금이 많이 해소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관계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는가 싶더니 잠들어 있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아이고 형님, 우리 말귀 못 알아먹는 형님. 갑자기 왜 이래 동서? 언제는 연락 다시 안 할 것처럼 굴더니. 글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다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나 보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승자는 우리네요. 동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돈이 원래 인생의 전부인 거 모르세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형님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비싼 선물해주니까 형님보다 저 더 이뻐했고요. 아버님을 참 얕게 봤구나 동서? 동서나 그이나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하신 분이야. 네네. 어쨌건 아버님 유산은 저희가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를게요. 어차피 형님 내는 거지였으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아버님만 제대로 파악 못했나 싶었는데 유원장도 제대로 파악 못했구나 동서? 유서 보면 재산 상당은 동서네한테 주고 가게는 그이한테 물려준다고 돼 있는데 네? 유원장 내용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뭔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밑줄 쳐놨으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봐. 재산은 동선에 주고 가게는 그이 준다고 다 적혀 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효도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버님 재산인 거 다 처분해봐야 꼴랑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저한테 줬다고요? 알짜배기 가게는 형님네한테 물려주고 지금 이거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동서 내외한테 가게 물려줘봤자 말아먹을 게 훤히 보이셨나 보지.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형님, 솔직히 가게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거 저희한테 주세요. 아버님 결정을 존중해야지. 그리고 막말로 동서랑 서방님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면 가게 이거 물려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도 아니잖아? 아예 돈으로 사서 인수해버리지 그래? 형님, 제발요. 저희 사업이 사실 요즘 좀 어려워서 위험한 일 몇 건 해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앞으로 형님한테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언제는 평생 거지같이 살라며? 앞으로 손 벌려도 평생 안 도와줄 거라며? 막말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야?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요. 아버님 가게 당장 안 팔면 저희 정말 죽어서 그래요. 어차피 망할 사업이면 그냥 지금 망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써줄지 않을지는 한번 고민해볼게. 아, 형님, 제발요. 결국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저와 남편을 무시하던 동서는 죗값을 치르고 말았는데요. 번드르르한 사업인 양 사람들을 현혹한 죗값을 받아 감옥에 가고 말았죠. 종종 남편과 면회를 가지만 지금도 저희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 싶고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한 속내를 알기까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참 고단한 과정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 뭔데? 오빠 언제까지 집에 눌러 살 거야? 부모님 등골도 적당히 빼먹어야지. 뭐? 갑자기 왜 그러는데? 적당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오빠가 전에 하던 일 그만두고 나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난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고 천국에 계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게 뭔 소리래?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집에서 돈 벌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들었다니 누구한테? 엄마지 뭐. 오빠가 걱정된다고 어제도 전화 왔었어. 나이 먹고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엄마가 조금씩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면서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는? 아니 무슨 소리냐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최소 예전만큼은 벌고 있다고. 엄마한테도 분명 설명했었는데 재택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아들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대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앞가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손주도 못 보고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엄마가 막 한숨 쉬더라. 진짜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생각도 같아. 오빠 같은 인간한테 본가랑 엄마를 믿고 맡길 수는 없어. 그니까 집에서 그냥 좀 나가면 안 돼? 뭐? 왜 그러는 건데? 이제 내가 엄마랑 본가에서 지내려고. 그니까 오빠는 나가.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 너 결혼했잖아. 애는? 남편은? 아,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아들 데리고 본가로 갈 거야. 뭐? 이혼? 왜? 그걸 알아서 뭐하게. 백수 주제에 남의 집 사정 일일이 캐묻지 마. 아니, 그래도 너 이혼이라니. 하여튼 이제부터 내가 엄마랑 본가 돌봐야겠으니까 오빠는 집 나가서 혼자 살던가 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 백수까지 돌볼 여력은 안 돼. 슬슬 홀로서기도 해야지. 아니, 잠깐만. 그건 엄마랑도 얘기한 부분이야? 그냥 너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엄마 동의도 받아놨지. 남자인 오빠보다는 아무래도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심된대. 손자랑도 같이 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그러더라. 엄마까지 한패구나.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빨리 나가. 본가랑 엄마는 내가 잘 돌보도록 할게. 그니까 오빠도 빨리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이 집을 장남으로서 지탱해왔는데 너랑 엄마 뜻이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나가줄게. 대신 집에 내가 샀던 살림살이는 싹 다 가져간다. 집이랑 엄마도 이제 안 돌볼 거고 분명 네가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마. 말 안 해도 오빠한테는 뭐 기대도 안 해. 백수한테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지. 산 것도 싹 다 가져가던가. 어차피 백수가 쓰던 건 나도 찝찝해서 못 써. 오히려 남겨두면 싹 다 태워 없앨 줄 알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너 혼자서 확실하게 케어 가능하단 말이지? 사실상 영 끊게 되는 거야, 우리.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빨리 좀 꺼줘. 오빠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이제 생활비도 안 준다. 뭐? 마음대로 하셔. 백수가 뭐 돈 벌겠다고 벌어봐야 쥐꼬리만도 못한 돈이겠지 뭐. 그딴 건 필요도 없어. 분명히 네가 말했다. 난 진짜 완전히 손 뗄 거야. 절대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오빠야말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난 엄마랑 달라서 이런 거 철저해. 오빠까지 돌볼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줄게. 이 집 명의 변경이랑 필요한 서류 등은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 알겠으니까 본인 걱정부터 하셔. 그러다가 노숙자 될라. 하여튼 열심히 해, 백수 아저씨. 아니 오빠, 아빠 돈 들고 나갔어? 이게 미쳤나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또. 아빠 돈이라니. 시치미 떼지 말고 아빠 유산 말하는 거잖아. 이사 다 끝나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없을 리는 없잖아. 어디다 숨겨놨냐고. 설마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손버릇까지 나쁘네. 뭔 소리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빠는 유산 없어. 뭐? 없다니 왜? 오빠가 다 쓴 거야? 아니, 난 쓴 적 없어. 쓴 건 엄마겠지. 에? 엄마가? 정확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됐거든. 범인은 잡았지만 전액 다 받은 건 아니라서 일단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유산은 다 썼지.
그래서 이제 아빠 유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밖에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데? 엄마가 혼자 알바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나도 일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물론 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해봐야 고작 용돈벌이 정도지. 집을 지탱할 만큼 버는 건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봤단 말이야. 아니 네가 인터넷에서 봤다는 재택근무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집에서 예전 회사에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지금 프리랜서로 예전 회사 때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고객들한테 일거리를 받고 있지. 기름값이랑 식비가 덜 들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늘어났어. 물론 전기세는 좀 더 들긴 하지만 이건 몇 푼 안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오빠가 집을 지탱해 온 거야? 아빠 유산을 의지 안 하고? 그렇다니까. 없는 유산을 어떻게 의지를 하겠냐? 그게 아닌 이상 엄마가 버는 고작 몇십 가지고 어떻게 둘이서 생활이 가능했겠어. 엄마가 버는 돈은 끼케야 병원비랑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해. 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줬던 용돈은 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줬던 입학 축하금은? 당연히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줬지. 엄마가 저축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줬어. 난 계속 아빠 유산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구나. 난 몰랐어. 이제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아빠 돈을 다 썼다는 누명은 벗은 거니까 연락은 이쯤 해도 되지? 아니 잠깐만.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우리 집에도 살짝 보태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아니 아무리 이사를 갔다고 해도 오빠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집에서 나갔더라도 본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랑 집을 내가 돌보게 되는 거니까 수고비 명목으로라도 좀 줘야지. 갑자기 말을 바꾸네? 내 도움도 필요 없고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작 열흘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렇긴 한데 그건 아빠 유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나는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빠 유산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남편이랑도 이혼한 거고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회사도 그만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산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애도 아직 어린데 부탁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집에 돈 좀 보내줘. 웃기지 마. 제멋대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일을 그만둔 네 잘못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사람을 백수에 불효자 취급을 해놓고는 분리할 때만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내가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줘. 가능하면 그 후로도 조금씩 보태주면 더 좋고. 부탁할게 오빠. 불쌍한 여동생이랑 조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거절할게. 나이 먹고 다시 본가로 기어들어와서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를 돌볼 생각은 없거든. 네가 분명 책임지고 엄마랑 본가 케어하겠다고 말했잖아. 나한테 기대지 마. 아 왜? 가족을 버릴 셈이야? 엄마나 나나 조카나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 이젠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나는 불효자식이니까 쫓겨난 집에 돈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나아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인간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고. 알겠어 미안해. 백수의 불효자라고 말했던 건 내가 사과할게. 그니까 오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싫어. 너도 그렇고 너한테 뒤에서 내 욕이나 하는 엄마도 똑같아. 난 앞으로 다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타워맨션도 사버렸거든. 난 이제 자유의 몸이란다.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지 혼자 타워맨션에서 살 거라고?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모르겠고 앞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봐. 언제까지고 그렇게 등골만 빼먹지 말고 일자리 잘 구해봐 백수야. 그 후 인영이는 서둘러 직장을 찾다가 근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세고 항상 제멋대로인 탓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겼고 고작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져 그 집안은 바로 모두에게 따돌림당하고 말았다. 인영이는 나랑 유산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준 엄마 탓이라면서 맨날 엄마랑 싸우는 바람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조카가 그 상황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쌍해 예전 매부한테 전화해서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고 양육권을 얻어내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을 계기로 인영이는 더욱 날뛰게 되었고 엄마는 나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나는 자취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중이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 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산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